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썸네일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도 참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올린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 연구 끝에 그것을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나를 체험하고 의식의 변화가 있고 나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려놓음과 내맡김을 통해서 에고가 물러나고 참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현존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계 없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받으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저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삶 자체의 고난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도 깨달음에 대해서 갈급했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삶에 너무 큰 시련이 닥쳐서 또는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로 인해서 삶 자체가 힘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 정도로 심한 괴로움을 겪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그런 것이 없어도 깨달음 자체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구함의 종류가 다른 거죠. 저는 원래는 이 중에서 세 번째 그룹에 있다가 첫 번째 그룹으로 들어간 경우인데요. 각 그룹마다 공부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겁이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호기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본 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겁이 많기는 하지만 궁금한 것은 다 해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번지점프도 해보고 학생회 활동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클럽도 주최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랑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승마를 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말을 타보고 싶다. 정말 멋질 것 같아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타보았고 엉덩이뼈만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별거 없어. 엉덩이만 무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카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운전을 하면 또 운전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안 해봐서 갈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친구를 억지로 끌고 가서 승마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니 막상 하라고 하니까 굳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설득해서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승마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분 정도를 승마를 하고 나더니 이제 여행을 다니는 중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좋기는 했는데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환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지금도 너무 아파서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기억이 두 번째로 떠올랐습니다. 이 순간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아 있습니다 라고 해도 참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갈증이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최대한 설명으로 그 갈증을 풀어주면서 명상으로 선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마음속의 갈구함을 해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나를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듣는다고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마 대신에 회전 목마라도 타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고 갈증이 조금은 해소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사진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작년 오프라인 모임 때 잠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 사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자기 사진을 보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띄운 사진에 사람들과 강아지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렌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을 제 자신, 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사진에는 분명히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나무와 잔디밭이 있고 그리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나는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분명히 내가 있지만 또는 동영상 속에 분명히 내가 있지만 실제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참나 의식 차원에서는 사진 속의 나, 즉 세상 속에서의 이 몸마음이 내 자신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나와 사진 속의 나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다른 사람들과 강아지와 나무와 풀과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다 나라고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 몸마음이 나다라고 당연하게 느끼고 당연하게 여기듯이 이 전체가 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나는 세상 속에서 나예요. 이 몸마음이죠. 그것이 나라는 것은 알아요. 아, 이게 나구나 라는 건 알아요. 나와 남을 구별을 못하진 않습니다. 얘가 나라는 건 알아요. 내 에고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진 속에 있는 나와 그 나머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나머지 모두가 다 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사진을. 그 바라보고 있는 자도 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나이구나, 모두 다 나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차원에서는 전체가 나인 거예요. 거기에는 무한히 확장된 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참나예요.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겠죠. 그러면 판단도 없고 나와 너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것이 곧 순수한 사랑 그 자체예요. 이것을 우리는 참나 또는 순수한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이 지적 작용, 이 의식과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고 의식이라고 하고 이와 대비해서 그 순수한 의식을 우리가 참나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름이 헷갈린다면 Intelligent Universe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우주 전체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ntelligent Universe라는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뭔가 따로 존재하는 존재하는 어떤 실체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차원이에요. 저는 의식의 차원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에고의식이 우리가 가진 표면적 의식이라면, 낮은 단계의 의식이라면 내면의 깊은 차원의 의식은, 높은 수준의 의식은 참나 의식이라는 거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땅에 금이 묻혀 있는데 내 땅이죠.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는 거죠. 땅을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로 들면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생각의 폭이나 이해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세상을 볼 때도 제한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죠. 이것을 에고의식이라고 한다면 어른이 되면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이해의 깊이도 깊어져서 같은 세상을 보거나 같은 사건을 보아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참나의식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나의 의식의 차원이 더 깊어지고 진화되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구해 와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깊어지고 진화되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나를 체험을 하면, 이 참나 체험을 하면 깨달음을 얻은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깨어남이나 깨달음은 나의 정체성이 에고에서 참나로 완전히 옮겨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의식의 변화가 있기 전에도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이런 참나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체험인 거죠. 물론 이 체험도 중요합니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내 정체성이 완전히 이 몸 마음에서 전체로 옮겨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과 내맡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고가 참나에게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나가 주인이 되고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깨어남,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할 때 참나의식으로 언제든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명상을 하지 않아도 내가 눈을 감거나 뜨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원할 때 그 의식의 차원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닦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고의 항복을 받아내야 해요. 에고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호불호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맡기고 현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도달해서도 이것은 평생 해야 할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다시 에고한테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에고에서 참나로 옮겨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에고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진 속의 나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덜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나의 상태가 만족함의 상태이고 지금 여기에 머무름의 상태이고 너와 나와 구분이 없는 사랑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항상 만족함과 평온함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전체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구함이 없어지는 그런 지금 여기에서 이대로 그냥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면서 헷갈려 했던 분들이나 이게 맞나? 아닌가?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중에서 확연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함과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겠구나. 내가 꾸준히 수행하고 내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